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직은 이른 봄이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 산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 공기는 차갑고 길가에 흙은 군데군데 얼어 있었죠. 전남 보성을 새벽같이 출발한 버스는 몇 번을 갈아타고서야 이 깊은 산속 부대 입구 근처에 사람을 내려놓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라고 해봤자 낡은 팻말 하나가 전부였고 거기서부터 부대 위병소까지는 경사진 비포장길을 한참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서문정은 그 길을 숨을 고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른 아침부터 긴 길을 달려온 몸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손에 쥔 비닐봉지만큼은 떨어뜨리지 않으려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새벽에 직접 만 김밥 3줄과 삶은 달걀 6개가 들어있었죠. 달걀은 소금 간을 살짝 해서 껍질째 싸왔고 김밥에는 단무지 대신 우엉을 넣었습니다. 치아가 좋지 않은 아들을 위해 단단한 재료는 일부러 뺐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잠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위병소가 시야에 들어왔을 때 서문정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철조망과 차단기, 군복 차림의 병사. 서문정에게 군부대라는 공간은 언제나 낯설고 조심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아들이 입대한 뒤로도 2번밖에 오지 못한 이유가 먼 거리 때문만은 아니었죠. 들어서는 것이 허락된 공간인지 아닌지 그 경계가 서문정에게는 늘 불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잘못 건드리면 아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했고 항상 작아졌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위병소 창구 앞에 다가가 목소리를 낮추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유태성 2등병 면회 왔습니다. 근무를 서던 이병이 창구 너머로 서문정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달코해진 신발코, 무릎이 얇아진 바지, 손에 들린 낡은 비닐봉지. 이병의 시선은 빠르고 무심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를 재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면회 예약하셨어요? 서문정은 그 말의 의미를 한 박자 늦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약이요? 요즘 다 예약해야 됩니다.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예약이라는 것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들이 알려주지 않았고 서문정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것이 3달 전이었죠. 아들이 군에 들어온 뒤로 목소리도 자주 듣지 못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어도 늘 짧았고 아들의 말수는 입대 전부터도 많지 않았습니다. 비닐봉지가 손에서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서문정은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리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멀리서 왔는데 잠깐 얼굴만. 그때였습니다. 위병소 뒤편에서 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요즘도 이런 분들이 계시네. 강도윤 대위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에 여유가 있었고 입꼬리에는 가볍게 비웃는 듯한 기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병이 상황을 짧게 설명했고 강도윤은 팔짱을 낀 채 서문정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전남 보성에서 왔습니다. 강도윤의 입꼬리가 살짝 더 올라갔습니다. 전남 보성에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더더욱 절차는 지키셔야죠.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손함 안에는 따뜻함이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규정을 방패 삼아 사람을 밀어내는 방식에 훈련된 냉담함이었습니다. 서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서. 강도윤이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민원 많아서요.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규정대로 하셔야 합니다. 돌아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완곡하게 포장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죠. 서문정은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오늘 새벽이 스쳤습니다. 첫 차를 타기 위해 새벽 4시도 안 되어 집을 나섰고 3번을 갈아탔고 마지막 정류장에서 이 언덕을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짧은 한마디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서문정은 손에 든 비닐봉지를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지막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김밥만 전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주변 병사들 사이에서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낮고 짧은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강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빛에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다는 의지가 얼굴 전체에 드러났습니다. 여긴 택배 받는 데 아닙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비닐봉지를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서문정도 놓지 않았습니다. 아주 본능적으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들에게 주려고 새벽에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낡은 비닐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짧고 작은 소리였지만 서문정에게는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김밥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봄 진흙 위로 굴러갔습니다. 곱게 쌓은 달걀 하나가 땅에 부딪혀 껍질이 깨졌습니다. 노른자가 흙 위로 번졌습니다. 서문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슬픔인지 억울함인지 아니면 이런 일이 언젠가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의 체념인지 구경하던 병사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아깝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서문정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갑고 질척한 진흙 위에 무릎을 대고 굴러간 김밥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흙이 묻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진흙이 파고들었습니다. 김밥은 이미 먹을 수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내 서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울거나 따지거나 목소리를 높였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입니다.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서문정은 울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흙 묻은 손으로 쏟아진 것들을 다시 봉지에 담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정리하시고 돌아가십시오. 서문정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얼굴. 강도윤은 결국 짜증을 참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이러시면 출입통제 위반으로 조치합니다. 그리고 서문정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힘을 조절하지 않은 밀침이었습니다. 서문정은 중심을 잃고 그대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봉지가 다시 흩어졌고 겨우 담아두었던 달걀 하나가 또 깨졌습니다. 노른자가 진흙과 섞였습니다. 서문정은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무 말 없이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차갑게 불었고 찢어진 비닐이 그 바람에 펄럭였어요. 서문정은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찢어진 비닐봉지를 두 손으로 모아 쥐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흙 묻은 김밥 몇 조각과 깨진 달걀 껍데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오랜 피로가 몸 안에 쌓인 탓이었죠. 서문정은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강도윤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다리면 안 됩니까? 강도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대 앞 대기 금지입니다. 근처에서라도 안 됩니다. 짧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의사가 없다는 듯 강도윤은 이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병사들은 슬금슬금 구경하는 척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색한 웃음이 몇몇 얼굴에 걸려 있었고 한 병사는 핸드폰을 꺼내 아래를 향한 채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선은 서문정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문정은 그 시선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그때였습니다. 위병소 안쪽에서 한 병사가 뛰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대위님, 유태성 2등병, 오늘 징계심에 올라갔습니다. 순간 서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표정이 변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징계요? 강도윤이 짜증난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 그 문제 있는 신병? 서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문제요? 강도윤은 아무렇지 않게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말했습니다. 명령 불복종이요. 선임 지시 무시하고 말 안 듣는 신병입니다. 요즘 그런 애들 많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서문정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손에 쥔 봉지가 다시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럴 애가 아닌데. 강도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모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짧고 가벼운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반복해온 사람 특유의 익숙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문정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슬픔이나 당혹감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단단한 것이 올라오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아이는 그런 애 아닙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감정이 아닌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강도윤은 그 말을 듣고 짜증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대신 군 생활하시죠. 주변 병사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낮고 짧은 웃음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웃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었으니까요. 서문정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강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병소 한쪽에서 그 모든 상황을 말없이 지켜보던 박진수 상사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민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입대한 아들이 보고 싶어 예약도 없이 찾아온 시골 어머니. 흔한 일이었습니다. 돌려보내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수의 시선이 서문정에게 머문 것은 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말투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운 단정함. 울지도 사정하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면서 그 아이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말하는 방식. 보통 어머니들은 다릅니다. 억울하면 울고 화가 나면 소리를 높이거나 반대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넘어지고도 김밥이 진흙 위에 쏟아지고도 달걀이 깨지고도 내내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무너짐이 아니라는 것을 박진수는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손이었습니다. 김밥을 주워 담던 손. 보통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손이 떨립니다. 당황하거나 억울하거나 무서우면 손이 먼저 반응하죠. 그런데 저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힘이 빠져 있었고 느렸고 차분했습니다.
그것이 박진수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언가 자신이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웃음이 잦아드는 사이 서문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강도윤이 귀찮다는 듯 짧게 답했습니다. 징계 대기실. 제가 가보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역시 짧은 답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이미 이 상황에 흥미를 잃은 듯 발길을 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문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더 요구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섰습니다. 돌아가지도 않고 더 나아가지도 않고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흐트러졌습니다. 찢어진 비닐봉지 끝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박진수는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아까 들었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런 애 아닙니다. 그 말투가 자꾸 걸렸습니다. 아들을 감싸려는 어머니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사람을 알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의 말투였습니다. 틀리지 않는다는 확신. 박진수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뭐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것을 박진수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물음은 이미 박진수의 발걸음을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위병소가 아니라 생활관 쪽으로. 박진수는 생활관으로 향하는 길 내내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위병소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도 조용했던 서문정의 모습, 흙 위에 무릎을 꿇고 김밥을 주워 담던 손,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그 침묵. 박진수는 군 생활을 15년 넘게 했습니다. 면회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는 장면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예약 없이 찾아온 부모가 돌아가지 않으려 버티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혹은 완전히 기가 꺾여 돌아서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를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웠지만 박진수의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발걸음이 위병소가 아닌 생활관 쪽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생활관 복도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묘하게 싸늘했습니다. 낮 시간이라 대부분의 병사들은 일과 중이었지만 몇몇이 내무반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박진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화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병장 하나가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댄 채 말했습니다. 또 문제 일으켰다며? 그 신병? 옆에 있던 병사가 피식 웃으며 받았습니다. 명령도 안 듣는다는데 군기가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박진수는 아무 말 없이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방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명령이었는데? 순간 분위기가 멈췄습니다. 병장이 대충 넘기듯 대답했습니다. 그냥 사소한 겁니다, 상사님. 박진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사소한 거면 징계까지 안 올라간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시선이 서로를 향했다가 바닥을 향했다가 벽을 향했습니다. 그 침묵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박진수는 알았습니다. 억지로 꺼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기다리면 됐습니다. 박진수는 군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었습니다. 침묵을 버티는 법을 알았고 침묵 안에서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법도 알았습니다. 구석이었습니다. 내무반 구석 침상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던 이등병 하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꽉 다물려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데 말해도 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박진수는 그 이등병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이등병의 시선이 병장 쪽으로 한 번 갔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병장이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입 다물라는 신호였죠. 짧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등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병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등병은 그것을 보면서도 계속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말이 조각조각 끊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간에 쓰레기장 뒤쪽에서 담배 피우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유태성이 안 한다고 해서 그걸로 싸움이 난 겁니다. 내무반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병장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아무것도 못 들은 척 시선을 피했습니다. 박진수는 이등병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는 소리가 났습니다. 명령 불복종이 아니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군 규정상 흡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흡연은 명백한 위반이었고 선임이 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한 명령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유태성은 그것을 거부했고 그 거부가 싸움이 되었고 싸움이 징계심의로 올라갔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채로 박진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위병소 앞 서문정의 얼굴이 겹쳐 들어왔습니다. 진흙 위에 무릎을 꿇고 김밥을 주워 담던 손, 강도윤이 명령 불복종이라고 말했을 때 흔들렸던 눈동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 그 아이는 그런 애 아닙니다. 그 말이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박진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서문정은 아들을 감싸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랫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알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알미였습니다.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말할 줄 아는 아이,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아이. 서문정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진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무반 안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병장은 여전히 눈을 내리깔고 있었고 다른 병사들은 침묵했습니다. 박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더 얻는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더 위로 올라가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복도로 나오면서 박진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커진다. 그 말은 단순한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들의 무게를 가늠하는 말이었습니다. 징계 서류에 적힌 사유는 거짓이었고 그것을 올린 사람은 강도윤 대위였습니다. 위병소 앞에서 노모를 밀어 넘어뜨린 것도 강도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모는 지금도 부대 앞 어딘가에 서 있을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박진수는 복도 창문 너머로 부대 정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작은 사람 하나가 보였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옷자락이 흔들렸습니다. 박진수는 발걸음을 빠르게 재촉했어요. 정아민 소령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정아민 소령의 집무실은 부대 본관 2층 끝에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박진수의 발걸음은 빨랐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분하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가 걸음을 옮길수록 선명해졌습니다. 집무실 문 앞에서 짧게 노크했습니다. 들어와. 정아민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넓지 않은 집무실은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정아민은 박진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과 중에 상사가 보고하러 오는 일은 드물지 않았으니까요. 무슨 일이야?
박진수는 자리에 서서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유태성 이등병 징계권입니다. 정하민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올라온 거 검토 중이었는데 신병 문제야 늘 있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박진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징계 사유가 사실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정하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명령 불복종이 아닙니다. 소령님. 부당 지시 거부입니다. 담배 강요였습니다. 야간에 쓰레기장 뒤쪽에서 피우라고 시킨 겁니다. 정하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가볍게 흘려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책상 위의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징계심의 서류였습니다. 사유란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명령 불복종, 선임 지시 무시, 단체 생활 부적응. 정하민은 그 문장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방금 박진수에게서 들은 내용과 맞춰보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누가 올렸지? 강도윤 대위입니다. 정하민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고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의 습관적인 동작이었습니다. 박진수는 그 침묵을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정하민이 말했습니다. 당사자 데려와. 5분쯤 지났을까요? 유태성이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군기가 잡힌 자세였습니다. 차렷 자세로 서서 짧게 경례했습니다. 얼굴은 젊었지만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눈 아래가 거무스름했고 볼이 조금 야위어 있었습니다.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병의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 버티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정하민이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해라. 꾸밀 것 없다. 유태성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담배 피우라는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정하민이 물었습니다. 왜? 군 규정 위반입니다. 짧고 흔들림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정하민은 그 대답을 들으며 유태성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난 거냐? 맞습니다. 왜 바로 보고하지 않았지? 유태성의 시선이 처음으로 아래로 향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대 분위기 망칠까 봐서요. 그 말이었습니다. 정하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볼펜을 잡으려던 손이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면서도 그것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대를 걱정해서였습니다. 문제 신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바른 신병이었습니다. 너무 바른 탓에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정하민은 천천히 유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머릿속에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 복도에서 스쳐들었던 이야기, 위병소 앞에 노무가 찾아왔다는 것, 예약도 없이 전남 보성에서 왔다는 것, 그리고 강도윤이 그 사람을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무언가 일이 있었다는 것. 정하민은 그 이야기를 흘려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태성의 얼굴을 보면서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새벽같이 보성을 출발해 이 깊은 산속까지 찾아온 어머니, 그리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면서도 부대 분위기를 걱정했던 아들. 그 둘은 닮아 있었습니다. 말하는 방식도, 버티는 방식도. 정하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징계 보류다. 유태성의 얼굴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안도하는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정아민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 신병은 징계가 보류된 것에 안도할 여유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혼자 버텨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유태성이 집무실을 나가고 박진수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정아민은 혼자 남아 책상 위의 징계 서류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명령 불복종이라고 적힌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아민은 그 서류를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대 정문 쪽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무언가 작은 것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정아민은 창문에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강도윤 대위에게 보고를 요구하는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조금 빠르게 움직였어요. 오후가 되어도 서문정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대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길가 나무 옆이었습니다. 서 있기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그늘도 없었고 앉을 곳도 없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오전부터 걸어 올라온 다리는 오래전부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서문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비닐봉지는 손에 쥔 채였습니다. 안에 남은 것들은 먹을 수 없게 되었지만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린다는 것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문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병사들이 힐끗거렸습니다. 몇몇은 수군거렸습니다. 아까 위병소 앞에서 있었던 일이 부대 안에 조금씩 퍼져 있었습니다. 노모가 아직도 저기 서 있다는 것, 대위한테 밀려 넘어졌는데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서문정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지나쳤습니다. 서문정은 그 시선들을 받으면서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 안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대 정문 앞 도로 저편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사이렌도 없었고 선도 차량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먼지이는 비포장길을 올라오는 차 한 대였습니다. 그런데 정문 근무자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차가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병사들의 몸이 달라졌습니다. 자세가 곧아졌고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무전이 오갔습니다. 짧고 긴장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세단이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내리는 남자를 본 순간 정문 근무자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잡았습니다. 경례가 올라갔습니다. 유광혁이었습니다. 3스타 특수전사령관. 별셋을 단 사람이 이 부대에 사전 예고 없이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부대 전체의 공기가 달라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광혁은 차에서 내리면서도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앞을 향했습니다. 정문을 향해 걷는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래 이 자리에 있어 온 사람 특유의 걸음이었습니다. 무게가 있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군복의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별셋이 선명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정아민 소령이 본관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뒤따라 참모들이 나왔습니다. 강도윤 대위도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모두 유광혁을 향해 경례했습니다. 유광혁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보고 한마디였습니다. 정아민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고 조리 있게 그러나 빠뜨리지 않으려 신경 쓰는 목소리였습니다.
신병 징계 문제, 징계 사유의 진위, 내무반 진술, 그리고 위병소 민원까지. 유광혁은 그 보고를 들으면서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말을 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하민이 위병소 민원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위병소 앞에 노모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예약이 없어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유광혁이 멈췄습니다. 걷던 발이 멈췄고 보고를 듣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가까이 있던 박진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광혁의 턱이 아주 조금 당겨졌습니다. 무언가를 통제하려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노모.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단어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정하민이 계속했습니다. 예, 전남 보성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예약 없이 오셔서 면회가 어렵다고 안내하는 과정에서 강도윤 대위가 어디 있지? 유광혁이 말을 잘랐습니다. 짧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정하민이 잠깐 멈췄습니다. 정문방, 도로 옆에 아직 계십니다. 돌아가시지 않고. 유광혁이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보고가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참모들이 따라가려 했지만 유광혁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혼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문 쪽으로, 그리고 정문 바깥쪽으로. 군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빠르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 남은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강도윤의 얼굴에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정하민은 무표정하게 유광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진수는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거리를 두고 소리 없이. 유광혁이 정문을 나섰습니다. 길 옆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서문정이 거기 있었습니다. 찢어진 비닐봉지를 손에 쥐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옷에 흙이 묻어 있었고 무릎이 젖어 있었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유광혁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10걸음쯤 됐습니다. 유광혁은 그 자리에 서서 서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듯, 무언가를 받아들이듯,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보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서문정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람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지만 그 너머로 시선이 유광혁을 향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유광혁의 입이 살짝 열렸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 어딘가에서 막혀 있었습니다. 서문정은 그 침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아주 천천히 힘든 몸을 이끌고, 그리고 조용하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컸다.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광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별셋을 단 사람의 눈이 그 짧은 한마디에 흔들렸습니다. 많이 컸다. 그 말이 유광혁의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4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4글자 안에 담긴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유광혁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별셋을 달고 수십 년을 군에서 살아온 사람이 이른을 바라보는 작은 여자 하나 앞에서 발이 붙어버렸습니다. 목 안쪽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뭉쳐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삼키려 해도 삼켜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아미는 유광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정문 안쪽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직 몰랐으니까요. 박진수만이 그 자리에서 유광혁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서문정은 다시 한 발짝 앞으로 걸었습니다. 유광혁과의 거리가 6걸음쯤으로 좁혀졌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서문정의 상태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무릎에 마른 진흙이 붙어 있었고 손등에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오전에 넘어졌던 흔적이 그대로였습니다. 옷깃이 바람에 펄럭였고 머리카락은 오전부터 헝클어진 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서문정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광혁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고요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유광혁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어린 시절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이미 부엌에 있었고 밤늦게 들어가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린 유광혁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죠. 그러다 군에 들어갔고 계급이 올라갔고 바빠졌고 멀어졌습니다. 당연했던 것이 점점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었지만 그것을 인식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서문정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작아져 있었습니다. 유광혁이 기억하는 서문정보다 어깨가 더 좁았고 등이 더 굽어 있었습니다. 손이 더 거칠어 보였고 얼굴의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갔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이렇게 눈앞에서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유광혁은 그 변화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서문정이 말했습니다. 많이 달라졌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원망도 없었고 그리움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유광혁은 그 담담함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았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이 원망보다 더 무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광혁의 목 안쪽에서 다시 무언가가 뭉쳐왔습니다. 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두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글자가 주변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정아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진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뒤쪽에서 지켜보던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문 안쪽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던 강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강도윤의 머릿속에서 오전의 장면들이 빠르게 재생되었습니다. 위병소 창구 앞에 서 있던 작은 노인, 비닐봉지를 낚아채려다 찢어뜨린 것, 무릎 꿇고 김밥을 줍던 모습, 그리고 어깨를 밀었던 것,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강도윤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던 팔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유광혁은 서문정을 바라보며 천천히 앞으로 걸었습니다. 걸음마다 무게가 실렸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세 걸음, 두 걸음, 한 걸음. 유광혁은 서문정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서문정의 눈 가장자리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인지 바람을 맞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광혁은 알았습니다.
서문정은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울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유광혁은 알았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유광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쓰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군에 들어오기 전에 썼던 목소리와 비슷했습니다. 아침부터 여기 계셨던 겁니까? 서문정은 대답 대신 손에 든 찢어진 비닐봉지를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유광혁의 시선이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봉지 안에 흙 묻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유광혁은 그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았습니다. 김밥이었습니다. 새벽에 만들어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된 이유를 유광혁은 보고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광혁의 눈에 무언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유광혁은 그것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훈련이 그것을 억누르는 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서문정의 손을 보는 순간 그 억누름이 흔들렸습니다. 손등에 끼어 있는 흙이었습니다. 닦지도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새벽에 만든 김밥이 진흙 위에 쏟아지고 무릎을 꿇고 주워 담으면서 묻은 흙이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유광혁은 말을 잃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별셋을 달고 수십 년간 수많은 상황에서 말을 해왔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문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냐? 그 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연락이 없었는지, 왜 오랫동안 오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유광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별셋을 단 사람의 눈에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고여들었어요. 유광혁의 눈에 고인 것들이 넘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군 생활이 만들어 놓은 단단한 벽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버텨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광혁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짧은 사이에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정하민도 박진수도 뒤에 서 있던 병사들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광혁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두 마디였습니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들은 짧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었습니다. 바빴다는 핑계, 계급이 올라갈수록 더 멀어진 거리, 명절에 걸었다가 끊어진 전화들,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왔던 것들이 그 두 마디 안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유광혁은 그 말을 하면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별셋을 단 군복바지의 무릎이 진흙 위에 닿았습니다. 오전에 서문정이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진흙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정하민은 눈을 크게 뜬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다가 이내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강도윤이었습니다. 강도윤의 얼굴은 이미 창백함을 넘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전의 장면들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비닐봉지를 잡아당기던 손, 어깨를 밀었던 것,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것, 그리고 주변 병사들이 웃을 때 자신도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는 것. 강도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완전히 알았습니다. 그 알미 무릎부터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유광혁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이 천천히 주변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강도윤을 찾았습니다.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광혁의 눈빛은 분노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차가웠습니다.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오래 가라앉아 있던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유광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했냐? 그 한마디였습니다. 질문의 형태였지만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강도윤의 다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차렷 자세를 유지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입이 열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해명을 하자니 해명할 것이 없었습니다. 강도윤은 그저 서 있었습니다. 서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유광혁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문정이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조용하고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힘이 있었습니다. 유광혁이 멈췄습니다. 서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문정은 유광혁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이 젊은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판단도 처벌의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강도윤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분노로 쏘아보았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입니다. 맞서거나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 눈빛은 맞설 수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문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군대는 힘으로 서는 데가 아니다. 목소리가 낮고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말 사이사이에 숨이 섞였습니다. 오랫동안 서 있었던 몸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말 자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약한 사람 먼저 지키는 데다.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아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강도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왜 나오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그 말 안에 담긴 무게 때문인지 강도윤은 이를 악물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줄기가 볼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뒤에 서 있던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에 피식 웃었던 병사도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척했던 병사도 아깝다고 중얼거렸던 병사도 모두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말이 각자의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군인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자식이라는 것을 건드렸습니다. 어딘가에 자신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건드렸습니다. 유광혁은 다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별셋을 달고 이 나라 특수전을 이끄는 사람이 진흙 위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 말 안에 담긴 것들은 오늘 하루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오래전부터 쌓여온 것들이었습니다. 연락하지 못했던 날들, 찾아가지 못했던 명절들, 바쁘다는 말로 대신했던 수많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서문정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유광혁이 지금 무엇을 울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서문정의 눈이 처음으로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유지해온 그 단단한 고요함이 조금 녹아내렸습니다. 서문정이 손을 뻗었습니다. 흙이 묻어있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유광혁의 어깨 위에 얹혔습니다. 가볍게 그러나 분명하게 유광혁의 몸이 그 손의 무게를 느끼고 작게 떨렸습니다.
서문정이 말했습니다. 잘 버텼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유광혁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서문정의 손이 느꼈습니다. 서문정은 그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 시간을 재지 않았습니다. 위병소 앞 봄 햇빛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찢어진 비닐봉지가 서문정의 손에서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광혁의 어깨 위에 얹힌 서문정의 손, 진흙 위에 꿇은 무릎,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침묵.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장면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바람만 움직였습니다. 봄 햇살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서문정의 등 뒤로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유광혁 위로 덮였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자가 아들 위에 있었습니다. 유광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뺨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문정도 유광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안에는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던 것들이 조용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래 알아온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종류의 대화였습니다. 유광혁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에 묻은 진흙을 털지 않았습니다. 서문정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까? 서문정은 잠깐 유광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유광혁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시선이 자연스럽게 강도윤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도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붉었고 자세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차렷을 유지하려는 몸과 무너지려는 몸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광혁이 강도윤 앞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윤은 그 시선을 받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것을 내뱉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유광혁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강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나한테 하는 게 아니다. 강도윤의 시선이 유광혁에게서 서문정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서문정은 강도윤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문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강도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문정 앞에 섰습니다. 서문정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윤은 그 눈빛을 똑바로 받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도윤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더 이어야 할 말들이 있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비닐봉지, 진흙 위에 쏟아진 김밥, 무릎을 꿇고 주워 담던 손, 어깨를 밀었던 자신의 손. 그 장면들이 한꺼번에 가슴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강도윤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서문정은 한동안 강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안에 벌을 내리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심판하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개 들어. 강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문정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젊은 사람이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강도윤은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잠깐 멍하니 서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말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아직 젊다는 것, 아직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것. 짧은 세 글자 안에 그것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강도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손으로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광혁이 정하민을 향해 말했습니다. 유태성 이등병 데려와. 정하민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뛰지는 않았지만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병사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정하민이 유태성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유태성은 상황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군기 잡힌 자세로 걸어 나오다가 정문 밖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발짝 앞에 서 있는 서문정을 보았습니다. 유태성의 발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서문정이 유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유태성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야위었습니다. 볼이 꺼져 있었고 눈 아래가 거무스름했습니다.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서문정은 그것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리고 유태성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유태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문정이 유태성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흙이 묻은 손이었습니다. 유태성은 그 손의 거칠함을 느꼈습니다. 새벽부터 일한 손의 거칠함, 오래 고생한 손의 거칠함이었습니다. 유태성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서문정이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유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문정은 유태성의 얼굴을 감싼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유태성의 뺨을 한번 쓸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유태성은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하민도 박진수도 병사들도 모두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야 할 것도 해야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장면이 거기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기울고 바람이 불고 찢어진 비닐봉지가 서문정의 손에서 펄럭였습니다. 박진수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오전에 중얼거렸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 뭐지? 이제 그 물음의 답을 알았습니다. 그냥 어머니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김밥을 만들고 3번을 갈아타고 언덕을 걸어 올라오고 넘어지고도 주워 담고 돌아가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자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강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문정과 유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자신이 서 있던 자리, 위병소 창구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다시 생각했습니다. 규정이었습니다. 절차였습니다. 그것을 방패 삼아 사람을 밀어냈습니다. 그 방패가 얼마나 얇은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를 지금 이 장면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유광혁은 서문정 곁에 서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곁에 있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서문정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유태성의 얼굴을 감쌌던 손을 천천히 내리며 유광혁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유광혁이 시선을 받았습니다. 서문정이 말했습니다. 배고프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유광혁이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작게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웃음이었습니다.
유태성도 고개를 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진수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완전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위병소 앞길 위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찢어진 비닐봉지는 바람에 한 번 더 펄럭이다가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부대 안에서는 아무도 그 일을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잊지도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과 있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위병소 앞 진흙 위에 무릎을 꿇었던 별셋의 뒷모습, 흙 묻은 손으로 아들의 뺨을 쓸던 작은 손, 가리고 배고프다는 그 한마디, 그것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안에 남았습니다. 강도윤 대위는 그날 저녁 집무실에 혼자 앉아 오래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대 정문 쪽이 보였습니다. 낮에 서문정이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강도윤은 그 자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그 사람의 어깨를 밀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귀찮음이었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싶다는 조급함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민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오래, 이렇게 깊이 남는다는 것을 강도윤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강도윤은 그날 이후로 위병소 근무 방식을 바꿨습니다. 조용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약 없이 찾아오는 면회객에게 건네는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방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날 서문정에게 진 빚을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갚을 수 있는 빚인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시작은 해야 했습니다. 박진수 상사는 그날 밤 오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무반에서 이등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병장의 눈빛을 받으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박진수는 자신이 그 이등병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박진수를 오래 붙들었습니다. 군 생활을 15년 넘게 하면서 옳고 그름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가 그 확신을 조금 흔들어 놓았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멀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박진수는 그것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것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유태성은 그날 면회실에서 서문정과 2시간을 보냈습니다. 유광혁이 직접 면회실을 열어주었습니다. 특별한 배려였지만 유광혁은 그것을 배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했습니다. 면회실 안에서 서문정과 유태성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문정이 가져온 음식은 이미 먹을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광혁이 부대 식당에서 따뜻한 것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서문정은 그것을 유태성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먹어라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유태성은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문정은 그것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유태성이 생활관으로 돌아갈 때 서문정이 말했습니다. 밥 잘 먹어라. 유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들어올 때보다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거움이 덜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유광혁은 서문정을 부대 근처 숙소까지 직접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유광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왜 미리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서문정이 잠깐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연락하면 내가 미리 손을 쓸 것 같아서. 그 말에 유광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맞았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알아서 처리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직접 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서문정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락하지 않고 왔습니다. 직접 와서 직접 보고 직접 느끼려 했습니다. 유광혁은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래전 어릴 때 서문정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눈으로 봐야 한다. 말로 들은 것과 눈으로 본 것은 다르다. 서문정은 언제나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가고 직접 보고 직접 손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유광혁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그것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숙소 앞에서 서문정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유광혁도 따라 내렸습니다. 서문정이 말했습니다. 들어가라. 유광혁이 말했습니다. 내일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서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혼자 간다. 유광혁이 잠깐 서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서문정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자주 연락하겠습니다. 서문정이 걸음을 옮기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유광혁은 서문정이 숙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유광혁은 그 자리에 잠깐 더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유광혁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문정은 이른 첫 차를 타고 보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비닐봉지는 숙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버리면서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렸습니다. 버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버스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부대가 보였습니다. 철조망과 차단기와 위병소가 멀어졌습니다. 서문정은 그쪽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보았습니다. 버스가 달렸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자지 못했던 잠이었습니다. 서문정은 그 잠 속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어요. 봄이었습니다.